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계속되는 악재로 투자자분들이 지쳐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운동 경기 중에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경기가 많죠. 네, 많은데 결승전을 앞두고 패자 부활전을 해야 되는데 패자 부활전에서 판정 시비가 붙어가지고 결승전을 못하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오르는 시점과 크게 급락하는 시장이 공존을 했는데요. 무슨 이슈 때문일까요? 네, 갑자기 중국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오늘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전시를 봉쇄를 했어요. 20일까지. 그러면서 폭스콘이 그쪽에 있는 그 아이폰 공장을 가동 중단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그것 때문에 오늘 홍콩이 많이 빠졌는데 홍콩도 뭐 도시를 봉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뭐 그랬는데 대만은 또 크게 빠지진 않았고 일본은 또 올랐어요. 그리고 아침에 미국 선물은 플러스였는데 오늘 장중에 이렇게 중국이 많이 빠지면서 조금 내려오기는 했었는데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전에 손실을 거의 이렇게 회복을 해가다가 중국 시장 개장하자마자 10시 반에 갑자기 다시 빠져가지고 한 1% 정도. 근데 코스닥은 2차 전지 쪽에 연일 계속되는 매도 때문에 뭐 2% 넘게 빠졌는데 회복을 하지는 못했다. 네. 일단 뭐 시장의 하락 요인은 아시아에서 지금 중국의 그 코로나 봉쇄. 이제 코로나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야 되는데 아직 중국은 남았다라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빠졌다.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돼서는 오늘 뉴스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보고 시장이 지금 상승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을 보느냐, 이게 어느 쪽이 진실이냐인지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상승을 잡고 있다라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그 연준 회의가 열려가지고 금리를 또 결정을 해야 되고 16일 날은 러시아가 채권 이자를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디폴트가 나느냐 안 나느냐. 예. 지금 오늘 그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도 유럽계 은행이 40%, 그러니까 유럽계 그 외국인 자금이 홍콩 시장이 한 40% 정도 되는데 거기서 유럽계 은행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홍콩 시장의 매도는 유럽계 은행 때문이 아닐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거의 뭐 1조 원씩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올랐어요.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연일 계속 외국인이 매도하다가 매도가 멈췄는데 돈을 많이 빼야 되면 보통 삼성전자를 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 뭐 이게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이슈들은 단발적인 이슈잖아요. 네. 일단 뉴스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또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중국의 그 신규 위안화 대출 발표가 있었는데 2월 달 이게 1조 2,300억 위안. 근데 이게 이전치가 3조 9,800억 위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었죠. 네. 유동성이 좀 나오다가 다시 또 안 나왔다라는 거고. 캐나다 2월 실업률 같은 경우는 5.5%가 나왔는데 이게 이전이 6.5%였어요. 그 전망도 6.2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5.5가 나왔습니다. 네. 세상이 불안해지면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2월 차량 판매, 요게 연간으로 18.7%, 이전치는 0.9%였는데, 네.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미국의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이거는 59.7, 62.8이었는데, 전망도 61.4, 60 밑으로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60을 깨고 내려갔다. 네. 소비자 그 심리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지난주까지 그 베이커 휴즈 오일 장비, 채굴 장비 수가 또 갑자기 확 늘었어요. 650개 이게 변화가 없다가 663개로 네, 늘었습니다. 근데 뭐 그 셰일 석유 증산하라고 미국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계속 압박은 하는데 업체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 돈 넣어가지고 언제 이거 생산할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가 지금 계속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좀 불명확하다. 뭐 이런 생각들인데 하여튼 장비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뭐 지표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수요일 날 금리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런 수치들은 사실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이 수치가 많이 달라질 거라서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3월 이달 말부터 이제 수치가 변화된 수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좀 중요하겠죠. 네. 그 푸틴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협상이 일부 진전이 있다라고 푸틴이 얘기를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어디에 진전이 있느냐 뭐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쟁이 두 가지 상황으로 있는데 이번에 그 폴란드 국경 근처에 폭격이 있었어요. 폭격이 있어가지고 러시아 측에서 그 의용군 180명이 죽고 그리고 서방에서 지원하는 무기들을 이렇게 그 재워두고 훈련시키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파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전쟁이 나토하고 이렇게 확전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위험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오늘 미국 선물은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이 지역 내에 항공기를 이렇게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나토의 포탄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나토의 1인치 영토라도 다 방어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확전 우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는 또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 쪽 선물이나 일본 시장을 보면 전혀 그건 걱정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반대편 뉴스는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늘 밤에 이제 화상으로 할 건데 지금 이 협상안에 서명할 정도의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보상안에 대해서도 뭐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이스라엘이 만일에 중재를 할 때 그 러시아한테 입김이 좀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긍정적인 요인이잖아요. 협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라는 게. 그렇긴 한데 이게 어느 쪽이 지금 시장을 선택하고 있느냐? 지금 이쪽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나온 뉴스는 푸틴이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정보국 국장하고 부국장이 가택연금 됐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불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푸틴 주위에 있는 그 장성들은, 전쟁을 더 강화해야 된다, 공격을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만이 있는 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푸틴이 알고 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인데, 일단 시장은 지금 현재 오르는 쪽을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유럽이 러시아의 4차 제재를 발표를 했어요. 철과 철강 그거 수입하는 거 차단하고 명품 수출하는 거 금지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럽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거 요거를 합의를 했고요. 러시아 가스 이거 의존도를 계속 줄여 나가는 거 그거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도 수출 통제 500개 품목을 공개를 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미 국무부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푸틴이 이게 좀 지금 현재 외교적인 해결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게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이게 협상안에 서명할 것처럼 또 그렇게 뉴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가 이게 어느 게 맞는지, 근데 미국 정부 쪽에서 나오는 거라면 이쪽이 더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좀 상반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러시아가 그 핀란드와 스웨덴 중립국가가 나토에 가입한다라고 한 얘기를 가지고 경고를 했어요. 네. 뭐 공격하겠다라는 식으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헤르손이라고 하는 지역을 장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독립공화국을 만드는 주민 투표를 시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오늘 그 또 남부 쪽에 있는 도시에 시장을 납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또 친러 성향의 시장을 또 이렇게 임명을 하는 그런 일을 또 벌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에다가 군사 장비하고 경제 지원을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요청을 했는지, 어떤 경제 지원을 요청했는지 그 얘기는 없어요. 근데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미 그거를 알고 있었고, 중국이 그 전쟁 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전쟁 후에 그거를 요청을 받았을 텐데, 중국이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해서 애매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사실 뭐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줄 경우에 중국에 대해서도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긴 했는데, 사실 뭐 중국이 그런 거 신경은 안 쓰겠죠. 다만 이제 자국의 어떤 이익이 이쪽이 될 거냐 이쪽이 될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아직 뭐 지원을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몰래 주겠죠. 몰래. 네. 그리고 미국 국무부가 이란 그 핵 합의가 중단됐어요. 지금 러시아가 요구하는 거, 이란과의 그 우라늄 그 교역이 있거든요. 그거 하는 거 부분에서는 일단 서방 제재에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 때문에 협상이 중단됐는데, 지금 그거랑 이란 핵 합의랑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책을 모색할 것이다. 그 러시아를 빼고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합의안을 도출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핵 합의가 될 경우에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의 그 원유가 공급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미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걸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유가가 105달러, 106달러 정도에서 브렌트유가 아니고 이제 서부 텍사스유인데, 그게 지금 그 가격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런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 유가가 이게 다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의회가 그 전기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그런 거를 사실상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이런 것도 지금 그 가상화폐도 이제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뉴스로 이렇게 많이 빠지면 안 좋은데, 미국에서 이번에 나왔던 그 행정명령은 사실 큰 타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가상화폐가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유럽에서 나오는 이런 거는 조금 강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략적인 전환점에 도달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또 했어요. 네.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네.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게 뭐 사실 지금은 가짜 뉴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느냐, 그리고 뭐 일부 전문가들의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국무부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첩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 확전 우려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지금 그리고 협상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실망감이 크다, 이런 게 있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협상이 곧 진행될 것처럼 그런 뉴스들이 있다. 근데 시장은 오르고 있다.
있다라는 거, 예,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이탈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율 때문에 시장이 더 불안해질까요? 네, 불안해하고 있죠, 지금. 네, 1240원이면, 거의 뭐, 우리나라 그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 네. 물론 뭐, 1600원까지 간 적도 있지만, 그때는 뭐, 금융위기 때 그랬던 적이고, 웬만해가지고는 1200 이 정도 선까지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네. 거의 한 10년 넘게. 근데 지금 1240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이제 엄청나게 위험해가지고 외국인이 이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뉴스에도 뭐 외국인 투자 금액이 뭐 최저치다 지금 현재 다 빠져나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이 환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돈을 빼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빼가고 있는 거죠. 예. 왜 그렇게 빼가고 있느냐. 너무 불안해가지고 전쟁이 확산될까 두려워서 나스닥 선물은 오르는데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환율이에요. 환율.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좋아가지고 투자 뭐 이렇게 투자할 만한 회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좋아가지고 투자 그런 거 아니거든요. 투자해서 환율 이거 차익 발생하는 게 제일 큰데 환차손이 발생하는데 지금 돈을 빼간다. 그런 거는 사실 그 지금 유럽계 은행들이 지금 급하게 돈을 지금 현금 마련을 하는 것 때문에 빼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 디폴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사실상 디폴트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예측하고 있고 다만 이제 16일 날이 만기지만 30일 유예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5일에 아마 그게 결정나지 않을까. 근데 러시아는 채권 이자를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루블화는 사실 가치가 지금 현재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로 준다는 얘기는 뭐 그냥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유럽계 은행들이 돈을 이제 회수를 하는 거죠. 오늘 홍콩 시장 하락도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쪽과 이 유럽계 은행들이 매도를 크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쪽이 아닐까. 그럼 왜 대만은 매도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본도 분명히 러시아 쪽에 투자하는 돈이 상당히 크다고 했는데 왜 일본은 매도를 하지 않았느냐. 예.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유럽계 은행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느냐? 그거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다만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러시아에 돈을 빌려준 나라 중에서 제일 많이 빌려준 나라가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가 지금 253억 달러 정도 여신 규모가 된다 그러고 그리고 프랑스가 252억 달러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17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일단 은행들이 지금 돈이 돌고 돌아야 되거든요. 무역을 하면 그 뭐 신용장 써주고 뭐 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일단 잠재적으로 손실을 발생한다고 보고 나머지에서 현금을 동원해 가지고 메워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오는 매도다. 환차손해.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게 싸게 1달러에 지금 1240원 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이 1달러를 바꾸려고 그러면 1240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할 때 환율, 그게 최근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때가 117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170원에 들어왔는데 지금 70원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그 환손실이 발생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돈을 회수를 해야 된다. 그게 근데 다만 뭐 전쟁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가 디폴트가 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상태만 보고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1240원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요. 예. 지금 1240원, 1달러 가지고 1240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주가가 또 30%, 50% 빠져 있잖아요. 예. 달러를 들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 기회가 있는 거죠. 이게 언제냐. 근데 다만 지금 금리도 올려야 되고 디폴트 난다고 하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이번 주가 조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물론 금리는 지금 0.25%를 이미 지금 언급을 하긴 했는데 혹시나 하는 얘기들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이 러시아 제재 이게 이제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침체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뭐 그거는 지금 뭐 예측일 뿐이죠. 예, 예측일 뿐이고 다만 지금 오늘 그 2차 전지가 오늘 또 많이 빠졌는데 지금 매도가 2차 전지에 집중하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지수에 들어가자마자 공매도를 시작하면서 계속 팔고 있다. 오늘 유일하게 반전한 게 삼성 SDI인데 SDI 같은 경우는 오전에 분명히 공장 짓는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르다가 1시간 넘어서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하락이 회복을 못했어요. 조금 회복하다가 다 내려가 버렸는데 2차 전지가 그나마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위에 있었잖아요. 계속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닌가 싶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반도체가 오후에 매수가 조금 있었는데 뭐 강하지는 않았는데 혹시 이제 그 뭐 네온가스나 뭐 크립톤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생산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TSMC가 2월 매출이 뭐 역대 최고 매출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그런 재료들의 재고가 3개월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산 차질은 없다라고 하거든요. 네. 너무 이게 좀 미리 매도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삼성전자가 안 빠진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돈을 빼나가는데 삼성전자를 안 판다 이틀 동안. 그러면은 사실 반도체는 사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특정 업종이 이렇게 좀 과도하게 빠지면서 지수에 나쁜 영향을 줬다. 그게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뭐 협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러시아에 뭐 쿠데타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빨리 중재를 해서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